잠시 쉬셨나요? 11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1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 12번. 합성 품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어. 합성 품종에 대한 설명,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옳지 않은 것을 저렇게 옳은 것인지 표시를 안 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옳은 것으로 보고 앞에 것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니까. 뒤에까지 읽어보지도 않아. 2, 3, 4번도 만약에 1번이 답이잖아. 옳은 것을 찾으려는 건지 알고 거기부터 동그라미 외치고 그냥 표시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놓고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고 맞추다 보면 틀렸어. 왜 틀렸지? 하고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을 옳은 것을 찾은 거야.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면 하나잖아. 옳은 것은 몇 개겠어? 3개잖아. 근데 1번이 옳았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더란 얘기지. 그래서 항시 시험 볼 적에는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를 꼭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합성 품종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보자. 1번 5, 6개의 자식계통을 다개 교배한 품종이다. 타일성 사료작물에 많이 쓰인다. 3번 환경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4번 자연 수분에 의한 유지가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합성 품종은 뭐였어? 자연 수분에 의해 유지가 된다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답은 4번이지. 답은 4번. 옳지 않은 것이야. 그럼 보자고. 타일성 식물의 하이브리드 육종. 뭐야? 일대 잡종 육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대 잡종 품종의 육성은 자연 수분 품종 간 교배 또는 자식계통 간 교배를 하거나 다수의 계통으로 합성 품종을 만들더라. 일대 잡종 품종의 육성은 이렇게 자연 수분 품종 간 교배나 자식계통 간 교배를 하거나 다수의 계통으로 합성 품종을 만들더라. 무엇을 위해서? 일대 잡종 품종의 육성을 위해서. 그러면 합성 품종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합성 품종은 조합 능력 검정을 통하여 선발한 다수의 계통을 격리 포장해서 자연 수분 또는 인공 수분으로 다개 교배시켜서 육성한다. 무엇이? 합성 품종이. 그리고 자연 수분에 의해 유지하며 영양 번식이 가능한 사료 작물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구나. 이것이 합성 품종이야. 그래서 여기서 합성 품종의 특성이 아닌 것이 뭐겠어? 자연 수분에 의한 유지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유지가 되더란 얘기지. 그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유지가 되더라. 합성 품종. 이건 작물의 유전성에서 우리가 2대 잡종 품종 육성, 하이브리드 육종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공부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합성 품종. 그래서 여기서 답 4번. 4번이 답이더라. 이거는 합성 품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연 수분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 자연 수분에 대해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작물의 유전성, 유전 문제가 한 6문제 출제가 됐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전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 그런 것만이 출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13번. 이번 문제는 웅성 불임성을 이용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로만 엮인 것. 웅성 불임성. 웅성 불임성. 웅성 불임성. 많이 들었죠? 웅성 불임, 자가 불합성 이런 것. 안 됐네요. 잠시만요. 웅성 불임을 이용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로만 묶인 것. 이것도 아주 많이. 얘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죠. 웅성 불임이냐, 웅성 불임성을 이용하느냐, 자가 불합성을 이용하느냐 해서 얘 또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한 문제더라. 그래서 이 표는 항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 인공교배, 웅성 불임성, 그 다음 자가 불합성에는 어떠한 작물이 속하는지, 어떠한 재배식물이 속하는지는 꼭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보자고. 웅성 불임을 이용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로만 묶인 것 뭐야? 당근, 상추, 우엉, 쑥갓, 파, 양파, 벼, 옥수수, 밀고추. 보면은 오이는 뭐야?
인공교배. 그 다음에 수박은 어딨어? 수박, 호박, 메론. 이거는 뭐야? 인공교배죠. 1번은 인공교배. 그 다음에 2번 당근이나 상추나 어딨어? 고추나 쑥갓 이런 것은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무,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무,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는 뭘 이용해서?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하는 재배식물이더라. 그렇죠? 뭐 토마토, 가지, 피망, 순무는 맨 위에 토마토, 가지, 뭐 피망 이런 것들은 뭐야? 인공교배. 그래서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것.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건 뭐야? 답은 2번이더라. 이 문제는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것이냐, 자가 불합성을 이용한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항상 그 박스로 된 거. 아까도 우리 했지만 산성토양에 적응하는 것, 그 광 같은 경우에서 광을 좋아하는 거, 호광성이냐, 혐광성이냐, 단위식물이냐, 장애식물이냐, 뭐죠? 감광형이냐, 감온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구분될 수 있는 거는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건 꼭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웅성부림은 일단 답이 2번이라는 게 나왔죠. 당근, 상추, 쑥갓, 고추는 웅성부림성을 이용을 해서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한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여러 번 출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웅성부림성을 이용하는 재배식물과 자가 불합성에 이용하는 식물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을 했어도 더 위를 위해서 다른 시험을 준비할 경우 특히 재배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재배에서 보면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자격증.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지만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이 재배나 토양 얘는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다른 시험을 볼 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시험에서도 뭐 자격증에 뭐 유기농, 뭐 기능사, 기사, 종자기사, 기능사, 뭐 종자기사, 기능사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농업직 자격증에. 근데서는 이 재배학이라든가 토양학은 거의 같아. 왜? 이게 기본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자격증에는 이런 재배학이나 토양학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정리를 해놔야 돼. 산성 토양에 강한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자격증에 도전을 해도 이 기본만 바탕이 되면 그 외에는 만약에 유기농이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재배 토양 다음에 뭐 유기농업에 대한 기초 이런 것이 들어간단 말이야. 기능사의 경우는 여기까지. 뭐 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 가공식품까지 들어가겠지. 가공에 대해서. 그리고 기사의 경우에는 또 들어가는 게 이제 법에 대해서. 이게 기사 정도지. 기능사는 세 과목. 재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과연 유기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 그 다음 기사는 여기다가 가공식품의 유통, 가공과 유통론. 그 다음에 그 유기농 관련한 법률. 이런 것들이 기능사, 기사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토양이나 재배 같은 경우는 꼭 기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을 볼 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자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자고. 다음 문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른 자격증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14번 문제 보자고. 14번 문제. 요것도 이제 그림이야. 우리가 작물의 유전성에서 유전에 대해서 나온 거지. 유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 했어? 당황을 하더라. 이거지. 여기서 문제를 보자고. 이거 2019년도에도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 표가. 이 도형 보셨죠? 우리가 실전 감각 기르기에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고. 다음 그림은 세포지 유전자적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웅성부림성. 우리 앞에서도 지금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거 나왔죠. 웅성부림성을 이용한 일대 잡종 종자 생산 체계이다. 가나
라에 들어갈 핵과 세포질의 유전 조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S는 웅성 불임 세포질이고 M은 웅성 가임 세포질. 라지 R과 스몰 F는 임성 회복 유전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 다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그 웅성 불임을 이용해서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할 때에는 이렇게 A계통의 웅성 불임층, B계통의 웅성 불임 유지층, 그 다음에 C계통. C계통은 뭐라 하냐면 웅성 불임층의 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 임성 회복층. 웅성 불임층에 여기다 써야 되나? 친의 임성을 회복시켜주는 임성을 회복시켜주는 임성 회복층. 이렇게 A계통과 B계통과 C계통이 필요합니다. A계통, B계통, C계통이 필요하더라. 이건 뭐야? 이건 우리가 뭐라 하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세 계통을 이용하는 일대 잡종 종자 최종 체계를 계통을 이용을 해서 일대 잠시만요. 글씨가 다르네. 잠시만요. A, B, C 계통을 이용해서 일대 잡종 종자 최종 체계를 뭐라 한다? 최종 체계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3계통법이라 했잖아. 3계통법. 이거 여러분 우리 재배학 개론에 보면 이게 공지에 올리는 곳에 문제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요 설명만 올렸지만 이 3계통법에 대해서 제가 공지란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성 불임성을 이용한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기 때에는 이렇게 A계통 웅성 불임친, B계통인 웅성 불임 유지친, 그 다음에 웅성 불임친을 임성을 회복시켜주는 임성 회복친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A, B, C 계통을 이용해서 일대 잡종 종자 최종 체계를 우리가 3계통법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보자고 하나. 1번. 아니 여기서 보면 웅성 불임친. 이 웅성 불임친은 웅성 불임이므로 종자를 불임이야 불임. 얘가 웅성 불임이더라. 웅성 불임이야. 그래서 종자를 생산할 수 없어. 그러면 웅성 불임 유지치는 임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자를 얘는 정상적인 종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정상적인 종자. 종자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A와 B를 수분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뭐가 나오냐? A계통 종자를 형성하는데 그 종자는 발아야 정상의 식물체를 되며 얘도 웅성불임이다. 그럼 얘도 웅성불임이야. 그러면 성격이 얘하고 같은 거지. 응? 스몰 r, 스몰 f, 스몰 r, 스몰 f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 뭐 가나는 있다 봐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A계통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야. 웅성불임체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A계통, 이 A계통 웅성불임이지. 웅성불임의 C계통 임성회복친을 교배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면 일대 잡종은 핵내에 여기 뭐가 있어? 이 핵내에 임성회복친 라지 R 스몰 F 여기 보이나요? 라지 R 스몰 F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성회복 유전자야. 여기서 RF는 임성회복 유전자. 임성회복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자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럼 보자고 가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스몰 r, 스몰 f, 스몰 r, 스몰 f지. 여기 스몰 r, 스몰 f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는 지워야 돼. 잠시만요. 스몰 r, 스몰 f, 스몰 r, 스몰 f.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여기서 보면 N이지. N. 그 다음 얘는 어차피 웅성불임친과 웅성불임 유지친이 교배를 해서 얘가 뭐가 나온다 했어?
뭐가 나온다 해서 웅성 불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도 스몰 r, 스몰 f, 스몰 r, 스몰 f가 나오겠지. 여기 자꾸 점을 찍지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임성 회복친. 얘와 S. 얘 뭐야? 웅성 불임친을 자방친에 얘 자방친에 B, C. 얘 화분친을 교배를 했어. 여기서 임성 회복친에 다에 들어가는 게 뭐야? 여기서 아까 뭐였어? 임성 회복 유전자가 있다 했지. 그럼 얘는 뭐겠어? R, 라지 R, 스몰 f, 라지 R, 스몰 f.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임성 회복체는 임복 회복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지 R과 스몰 f. 그래서 얘와 얘 A계통과 얘 C계통. 얘는 이제 A계통, 얘를 A계통이라고 그러고 얘를 B계통이라고 그러고 얘를 C계통이라고 할 경우에 A계통과 B계통, C계통을 교배해서 일대잡종 종자를 생산하면 여기 일대잡종은 행내에 임성회복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자를 형성하더라. 그럼 여기가 뭐겠어? 라지 R, 스몰 f, 스몰 f, R, 라지 f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야? S가 되겠지. S. 그래서 가번에 스몰 여기가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스몰 r, 스몰 f, 스몰 r, 스몰 f 그다음에 나는 n 그다음에 라지 r, 스몰 f, 라지 r, 스몰 f 그다음에 s.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9년도도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얘 교배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교배만 웅성 불임친과 웅성 불임 유기친 간에 했을 경우 얘는 불임이고 정상인 경우에도 뭐가 나와? 웅성 불임이 나오더라. 이제 A계통이 나온 거지. 그치? 거기에다가 임성 회복친 여기에는 임성 회복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상적인 종자를 형성할 수 있더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격리포장에 이제 A계통과 C계통을 교대로 심어서 자연 수분을 유도하면 A계통에서 일대 잡종 종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채종할 수 있더라. 요 그림. 요 그림을 처음에 봤을 적에는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가 시점 감각 기르기에서도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한번 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넘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그러니까 그림이 2개 나왔네, 이번에. 그림이, 게놈, 돌연변이 해가지고, 1염색체 식물이냐, 3염색체 식물이냐, 뭐 그 그림 하나 나왔고, 2번째, 이거. 웅성 불임성을 이용해서 일대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생산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본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과정이야. 얘가 뭐야? 웅성 불임성을 이용한 일대잡종 종자 생산 체계는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 얘가 웅성 불임이고 얘가 정상적인 종자를 맺고 이것을 설명을 드린 것. 이것은 그 내용의 일대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데의 과정을 열심히 밑에다 써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찾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옆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성 회복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자를 정상적인 종자를 형성을 하더라. 이것이 문제였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정리됐죠? 넘어갑니다. 이번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수분과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유전성에 대해서 나왔네. 그치? 유전성 문제. 수분과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수분은 뭐야? 암술머리에 붙는 것까지가 수분이지. 그리고 얘가 내려와서 난핵과 극핵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 그랬죠. 수분과 수정 이렇게 틀린 거지. 여기서 수분과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까? 1번. 한 개체에서 암술과 수술의 성숙 시기가 다르면 타가 수분이 이루어지기 쉽다.
암술과 수술의 성숙 시기가 다르면 암술과 수술의 성숙 시기가 달리하는 방법을 왜는 자웅이숙. 자와 웅이 암컷과 수컷이 다르다. 뭐가? 수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웅이숙. 암컷과 수컷이 암컷과 수술과 암술과 수술이 어느 것이 먼저 숙성하느냐 하는 것이 자웅이숙이야. 자웅이숙은 암술과 수술의 성숙 시기를 달리하는 것. 암컷과 수컷이 달라진다. 이는 다를 이자죠. 그래서 암술과 수술의 성숙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웅의 선숙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자의 성숙이 있다. 자웅이숙. 이렇게 암술과 수술의 성숙 시기가 달리하는데 수술이 먼저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웅의 선숙이라 한다. 그 다음에 자의 성숙이 있다. 이것은 시간차 수분법의 지향법은 타가수분에 있다. 타가수분에 있다. 자웅. 여기서 풀이에서 한 개체에서 암술과 수술의 성숙 차이 시기가 다르다. 그것은 자웅이숙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거에는 타가수분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것은 타가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알았죠? 그럼 이거는 뭐야?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거. 그러면 2번. 타식성 작물은 자식성 작물보다 유전 변이가 크다 이랬어. 제가 거기에 아주 상세한 설명을 써드렸지만 여기는 간단하게만 올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타식성 작물은 생식에 관여하는 화분, 수, 배우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유전자 포율의 범위가 넓고 뭐에 대해 설명이야? 지금 타식성 작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타식성 작물은 생식에 관여하는 화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유전자 폴의 범위가 넓고 잡종 개체들 간의 자유로운 수분, 타식성이지요. 자유로운 수분이 이루어지죠. 타식성은. 그렇죠? 타식성은 다른 것에 넘어가는 거야. 자가 수분은 자식성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 자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타식성은 당연히 자유로운 수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전자 재조업의 기회가 많더라. 타식성. 그렇죠? 타가수분, 자가수분 알죠? 자가수분은 자기들끼리 있는 데서 수분하는 거. 타식성은 얘가 있고 얘가 있을 경우 얘랑 같이 하는 거. 타가수분, 자가수분. 타가수분하는 것을 타식성 작물, 자가수분하는 것을 자식성 작물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래서 이게 타식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자유롭게 수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전자 재조업의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식성 작물보다 타식성 작물의 유전자 변이가 더 크다. 이것 또한 맞는 이야기들란 얘기죠. 그 다음 3번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은 모두 중복수정을 한다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틀렸지? 그렇지? 봐. 중복수정은 누가? 피자식물. 속시식물이 배낭 속에서 배와 배유가 동시에 형성되는 과정으로 화분관을 따라가서 배낭으로 들어간 두 개의 쟁서포가 우리가 매일 호루병을 매일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난세포하고 정액이 난세포와 전액이 되고 여기에 극핵과 정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중복수정 아니 두 번의 수정을 한다 해서 중복수정이잖아. 그치? 배낭으로 들어간 두 개의 쟁서포 하나는 난세포와 융합을 해서 배가 되고 얘는 두 개가 됐지 2n이 되고 그 다음 뭐야? 동시에 다른 하나는 극핵과 융합해서 3 극핵과 정액이 돼서 얘는 3n이 된다. 이것이 뭐라 한다? 중복수정이라 한다. 중복수정. 두 번을 수정을 하더라. 수정과 수분은 틀리다 그랬어요. 수분은 암술머리에 주두에까지 오는 거. 수분. 수정은 이렇게 화분관에 따라서 이렇게 난세포와 정세포와 난세포 융합하고 극핵과 그 다음에 또 정세포가 이렇게 해서 사면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복수정이라고 하죠. 근데 거시식물에서는 중복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시식물. 속시식물에서만 중복수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뭐야? 옳지 않은 거 3번. 옥수수는 2n의 배와 3n의 배유가 형성한다. 이거는 유배우와 무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유배우에는 뭐 벼, 밀, 보리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유배우에 속했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은 모두 중복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속시식물은 중복수정을 하지만 거시식물은 중복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시죠? 이래서 이 문제
수분과 수정 문제, 이것도 우리가 유전에서 간단하게 배웠던 문제죠. 이거는 그림은 제가 수도 없이 그렸을 겁니다. 우리 중복 수정에 대해서 극핵, 난세포,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세포 이런 거 했죠. 그게 몇 개며 이런 거 했잖아. 거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웅이주 타식성은 자식성 작물보다 타식성 작물의 유전 변형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크더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자식성 식물의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것. 몇 번이야? 16번. 16번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1번. 개통 육종은 세대를 진전하면서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및 개통 선발을 반복하여 우량한 순계를 육성한다. 맞죠?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해서 2번. 집단 육종은 초기 세대부터 선발을 진행하고 후기 세대에서 혼합 체종과 집단 재배를 실시한다. 뭐야? 집단 육종은 뭐야? 잡종 초기 세대에서는 선발하지 않잖아. 그때문에 얘가 틀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혼합 체종과 집단 재배를 반복한 다음 집단의 동형 접합성이 높아진 후기 세대에 가서 개체 선발을 하여 고정 계통을 육성하는 방법을 뭐야? 집단 육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뭐야? 2번이지. 계속 보자. 3번. 여교배 육종에서 처음 한 번만 사용하는 교배치는 1회친이고 여교배 육종은 두량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 보완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 여교배 육종이 뭐야? 이거잖아. 우량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 보완의 효과적인 방법이지. 그게 여교배 육종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교배 육종에서 처음 한 번에 사용하는 교배치는 1회친.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교배친.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한 교배치는 1회친. 반복해서 사용하는 교배치는 뭐라 그래? 반복친이라 했잖아.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교배치는 우리가 반복친이라 한다.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교배까지 잠깐 본 거야. 그렇지? 여교배는 우량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 보완에 효과적이며 처음 한 번만 사용하는 교배치는 1회친이라 그러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교배치는 우리가 반복친이라 그러더라. 무엇이? 여교배 육종. 그렇죠? 여교배 육종. 백크로스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요 문제. 육종 방법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집단 육종에 대한 설명이 틀렸더라.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죠. 뭐 여교배에 2개씩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기를 갖다 여교배에서 이렇게 2개를 한두 가지 결점을 우량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 보완에 효과적이고 한 번 사용한 것을 교배치는 1회치는 이거는 2개는 일단 아니잖아. 그럼 얘 2개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집단 육종은 초기 세대에는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번에는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상적 발육에 대해서 상적 발육과 환경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버널리제이션, 그 다음에 일장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일장 효과.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모든 것 고르라는 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지. 그치? 어느 거 하나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매일 그러는 게 이 문제야. 모든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만을 골라라 할 경우 힘들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지문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6개나 줬어. 그치? 6개 중에서 3개는 맞고 3개는 틀리다는 거지. 3개는 옳은 것이고 3개는 옳지 않은 것이야. 그걸 구분을 하라는 얘기지. 하나씩 보자고. 1. 기억. 빛을 흡수하는 피토크롬이라는 색소 단백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일장학계는 당연히 피토크롬과 연관이 되어 있죠. 피토크롬은 뭐라 그래? 색소 단백질이라고도 하죠. 색소 단백질 피토크롬. 그 다음에 2번 니은. 일장 효과 유형 광해 파장은 일장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일장 효과의 유형 광해 파장은 장일 식물이나 단일 식물이나 같습니다. 일장 효과의 유효한 광해 파장은
장일식물이나 단일식물 모두 같다. 근데 여기서 일장의 형에 따라 다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일단 니은은 딱 빼. 그럼 하면서 하는 거야. 기억이 있으면 되고 니은이 있으면 안 돼. 기억이 있으면 되고 니은이 있으면 안 돼. 기억이 있으면 되고 니은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얘 둘은 일단 없어진 거야. 그지? 일단 둘 다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보자고. 명기에는 약광일지라도 일장에 반응하고 작용하고 일반적으로 광량이 증가할 때 효과가 커진다. 효과가 커진다. 그럼 맞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야? 디귿 들어간 거. 얘는 일단 이거 안 되고 얘는 디귿이 안 들어가면 얘 틀렸네. 그치? 이렇게 하나씩 없애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없애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맞나 한번 보자고. 독고마리의 경우 8시간 이하 연속 암기를 주더라도 상대적 장일 상태를 만들면 개가 촉지된다. 독고마리의 경우 단일 식물인 독고마리의 경우는 개와 유도의 10시간 이상의 연속 암기가 절대로 필요한데 암기가 10시간 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장일 10시간 이상이 되면 이거 다 교재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장일 상태가 되어도 화가 유도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 8시간 이하의 연속 암기 했잖아. 8시간 이하의 연속 암기를 해도 여기서 연속 암기가 절대로 10시간 이상의 연속 암기가 절대로 필요하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8시간 이하의 연속 암기를 주더라도 상대적 장애 상태를 만들면 개화가 촉진된다.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럼 얘가 리을 들어가고 얘 틀리고. 그치? 틀린 거잖아. 그 다음에 미음도 보자고. 이제 일단은 계속 계산이 다 나왔어. 답이 1번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 그치? 일단 니은 없어졌지. 그 다음에 리을 없어졌지.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미음까지 봐야지. 미음 비읍을 보아야 된다. 미음 장일식물의 경우 야간 조파에도 개화 유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비읍 장일식물은 질소가 풍부하면 생장 속도가 빨라서 개화가 촉진된다. 질소가 부족하면요. 풍부한 게 아니라 질소가 부족하면 장일식물에서 개화가 촉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단일식물은 질소의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질소가 풍부하여야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단일 효과가 더욱더 잘 나타난다. 그러면 뭐야? 장일식물은 질소가 부족한 경우 장일식물에서는 개화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비읍도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니은, 리을, 비읍이 들어간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기억, 디귿, 미음이 옳은 얘기더라.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죠. 그냥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제껴 나가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어. 하나하나. 그러면 답 찾기가 더 훨씬 쉬워. 여기서 얘는 아니네. 얘는 기네. 얘는 아니네. 얘는 옳으네. 얘는 아니네.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헷갈리니까 보기를 딱딱 하나씩 지워져 나가면 니은부터 딱 니은 없어? 너 틀렸어. 그 다음에 리을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답 찾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란 얘기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으라고 할 경우에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해서 몇 번이야? 17번 문제가 풀었어. 17번 문제까지. 이제 18번.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시험 보느라고 18번 풀 때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을지 저도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18번 문제 보자고. 이제 세 문제만 다 풀면 돼. 세 문제만 풀면 이제 끝나 시험이. 그러니까 세 문제는 힘을 가지고 또 보는 거야. 그러면 18번 문제는 뭔가 보자고. 18번 문제. 토양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에 토양이네. 토양 환경에 대해서 나왔네. 이번에도 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토양의 pH가 올라감에 따라 토양의 산화 환원 전위는 내려간다. 산화 환원 전위는 우리가 EH로 표시를 하죠. EH로 토양 산화 환원은 우리가 EH로 표시를 하더라. 그 다음 이건 맞아요. 산화 환원 전위와 pH는 상관관계 가지고 있으며 pH가 상승을 하면 EH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pH가 올라가면 상승하면 EH는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얘는 옳은 거지. 그 다음 암모니아태 질소를 논탕의 환원층에 공급하면 비효가 짧다.
이거 우리가 논토양에서 본 거죠. 논토양에서 본 건데 얘 틀리잖아. 비호가 뭐라고 그랬어? 오래 지속이 되지. 암모니아태 질소를 논토양의 환원층에 공급하면 비호가 짧다가 아니라 비호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환원층이 뭐야? 우리가 토양의 토층 분화라는 게 있지. 논토양에서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나눠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토층 분화라 하잖아. 그치? 토층 분화. 그쵸?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온 것처럼 논토양은 표층수에서 밀리미터에서 1, 2cm 층은 산화 제2철로 적갈색을 띤 산화층이 되고 그 아래 작토층은 뭐라 했어? 교재에서는 산화 제1철로 청회색을 띤 환원층이 된다. 그리고 심토는 유기물이 극히 적어서 산화층을 형성한다. 이것을 논토양의 토층 분화라고 한다. 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논토양의 환원층에 공급하면 pH가 짧다 이렇게 됐는데 해설을 봅시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환원층에 주면 절대적 호기성균인 질화균의 작용을 받지 않고 토양의 흡착이 잘 되더라. 토양의 흡착이 잘 되어 pH가 오래 지속된다. 그럼 뭐야?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이지. 여기서는 환원층에 공급하면 pH가 짧다 했잖아. pH가 오래 지속된다. pH가 뭐야? 비료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비효. 비료의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것이다. 공준지소 고정균으로는 호기성인 아조토박터, 형기성인 클로스트리움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담수 조건의 작토 환원층에서는 황산염이 하는데 황화수소가 발생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토양 환경에서 이제 논토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것을 묻는 거지. 토양 환경. 그러니까 토양 환경도 나왔고 수분 환경도 나왔고 대기 환경도 나왔고 광 환경도 나왔고 환경에서 골고루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온도 환경만 하나 안 나왔나? 그렇죠? 상적 발육과 환경도 아까 일장 효과가 나왔으니까 환경에서는 거의 고르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배 환경, 재배 기술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넘어가야 돼. 그거는 항시 농업계통의 어떠한 자격증에 도전하더라도 항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9번 문제 보자고. 이제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남았네. 조금만 힘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야? 기지현상을 나타내는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기지현상. 기지현상 하면 뭐야? 뭐 생각해야 돼? 기지현상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작부체계잖아. 그치? 작부체계지. 작부체계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기지하면 나와야 되는 게 작부체계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연작. 그치? 연작이 뭐야?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거.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뭐라 한다? 연작. 그러니까 이어짓기라 하잖아 우리가. 연작해서 이제 이어짓기. 이어짓기. 그치? 근데 이렇게 연작을 할 경우에는 생육이 뚜렷이 나빠지는 거 있지. 생육이 연작으로 인해서 생육이 나빠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기지라 한다. 기지. 그래서 기지가 나타난 것. 생육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지라고 한다. 그러면 기지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이것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이더라. 이렇게 박스 처리된 것은 아주 출제가 많이 되더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그러면 연작의 해가 가장 많이 유효하는 게 뭐였어 우리가? 10년 이상 휴작을 유효하는 거는 항시 암화와 인삼. 얘는 뭐 항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10년 이상. 가장 오랜 휴작. 휴작이 뭐야? 작물을 키우지 않고 쉬게 하는 거잖아. 땅을 쉬게 하는 거. 그것이 뭐야? 암화하고 인삼은 10년 이상의 휴작을 유효하는 작물이다. 그리고 가자. 연작의 해가 적은 거는 뭐겠어? 뭐 벼라든가 뭐 수수, 옥수수, 고구마, 담배, 무, 당근 뭐 이런 것들은 연작의 해가 적은 것이다. 그 다음에 1년 휴작을 유효하는 거는 콩. 2년은 감자, 땅콩, 오이, 참두. 그 다음 3년 휴작을 유효하는 작물은 강낭콩, 참외, 토란, 쑥갓 이런 것들은
3년의 휴작을 요하더라. 그 다음 5년에서 7년의 휴작을 요하는 작물은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사탕무, 레드클로바 이런 것들은 5, 7년, 5년에서 7년. 그리고 10년 이상은 항시 아마인삼 꼭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지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돼 있어. 순서대로 나열한 것 보면은 보자. 아마는 뭐야? 10년 거기까지 맞았어. 3토란 벼가 반인데 3토란. 토란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 하나하나 찾아보자고. 하나하나 찾아보면 시금치 그 다음에 인삼, 담배. 그러면 저기서 보면 인삼이 가장 인삼하고 아마는 뭐야? 10년 이상 휴작이 요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안상.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있는 게 담배. 담배가 어디 갔나 보자. 담배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담배. 연작의 해가 가장 작은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강, 수박, 감자, 시금치, 딸기. 요것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3번 보자고. 3번. 답이 이게 3번에 보면 수박. 3번 수박, 감자, 시금치, 딸기. 이게 순서대로잖아. 그치? 수박은 5년에서 7년 휴작이 요하는 것, 감자는 2년 휴작을 요하는 작물, 시금치는 1년 휴작을 요하는 작물, 그 다음에 딸기는 연작의 해가 없는 작물. 이렇게 해서 기지현상이 가장 강한 것은 뭐야? 아마하고 인삼 뺀다면 수박이란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과수의 기지현상 보자. 얘는 과수에 대해서 보면 기지가 문제되는 과수는 복숭아, 무화과, 감귤류, 앵두나무. 그 다음에 기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사과나무, 포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는 기지가 문제되지 않는 과수이다. 그러면 4번 보자고. 포도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감귤류. 포도나무, 기지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되지 않는 거.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나무, 기지가 나타나는 정도의 과수. 그 다음에 기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숭아, 무화과, 감귤류, 앵두나무. 그래 틀렸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야? 수박, 감자, 시금치, 딸기가 순서가 맞더라. 수박, 감자, 시금치, 딸기가 기지 현상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5년에서 7년 휴작을 요하는 작물이며 2년 휴작을 요하는 작물이며 시금치는 1년 휴작을 요하는 작물이다. 그 다음에 딸기는 연작의 해가 없는 작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아주 이 표만 외우고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지현상, 작부체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부체계에서 연작에 대한 문제지. 연작에 대한 문제. 연작. 그 연작을 함으로써 생육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지라 그런다. 기지현상.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아주 잘 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전 감각 기르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보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뭔가 보자. 20번 문제. 작물의 이식 재배에 대한, 이번에 이식에 대해서 나왔네. 재배 기술이죠. 이식에 대한,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옳지 않은 거. 이식이 뭐야? 이식이 뭐야? 묘산이나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 본포에 옮겨 심거나 또는 작물이 현재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일을 이식이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키우는 거는 우리가 정식, 뭐 가식 이런 우리가 용어도 배웠죠. 그래서 이식은 뭐야? 옮겨 심기다. 옮겨 심기. 그래서 이식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됐어.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번 보자. 보온육묘를 하면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증수를 기대할 수 있다. 증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증수를 기대하는 게 뭐야? 수량이 증대되더라는 얘기지. 네. 2번. 본포에 전작물이 있을 경우 전작물 수확 후 이식함으로써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다. 이건 뭐야? 토지 이용률 증대라고 볼 수 있지. 이건 뭐야? 두 가지는 1번, 2번은 이식의 장점을 얘기하죠. 얘네 둘은 이식의 장점을 얘기한 거다. 이식의 장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보온육묘를 하면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증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요, 온상에서 보온육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렇게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증수를 기대할 수 있더라. 수량이 증대되더라. 2번 본포에 전작물이 있을 경우 전작물 수확 후 이식함으로써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더라. 그럼으로써 토지 이용률이 증대한다. 3번 12는 이식하기 전에 실시하며 그러면 뭐야? 12는 이식하기 전에 실시하며 비숙태비는 작물 뿌리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뭐 12 비료 처리하는 문제네. 그렇죠? 비료 처리 문제. 비료 처리는 12는 이식하기 전에 실시하며 미수태비는 작물의 뿌리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그다음에 4번 묘상에 묻혔던 깊이로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조지에서는 다소 얕게 심고 습지에서는 다소 깊게 심는다. 이거 틀린 얘기네. 그치? 얘가 틀린 게 답이다. 보자고. 이식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 얘는 이식의 깊이는 묘상에서 묻혔던 깊이로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야. 묘상에서 그 깊이로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조한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 해서? 건조한 곳에서는 깊게, 건조하기 때문에 깊게 묻어줘야 되니까 깊게 이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습지에서는 얕게 심는다. 얕게인데 이건 이식의 깊이에 대해서 이식 깊이를 얘기한 거야. 그치? 이식의 깊이는 묘상에 묻혔던 깊이로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조지에서는 어떻게? 깊게, 건조한 곳에서는 깊게 해주고 습지에서는 어떻게? 얕게 심는다. 그것은 이식의 깊이에 따라서 이식의 깊이는 건조한 지역이냐 습지냐에 따라서 깊이를 달리한다. 건조한 곳에서는 깊게 해주고 습지에서는 얕게 이식의 깊이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야. 원래는 묘상에 묻혔던 깊이로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조지에서는 깊게 습지에서는 얕게 심는다. 이렇게 해서 20재배까지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0문제를 다 풀었네. 그치? 뭐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긴장을 하고 시험을 봤을까 가늠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든 자신감이 있든 공부를 적게 했든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게 돼 있어요. 점수를 많이 받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거보다도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긴장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약간의 긴장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좋은 호르몬이 뭐 배출된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20문제까지 지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생각했던 거와 저와 오늘 함께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른지 같은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풀이로 이 문제들을 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풀적이 고민스러웠던 것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두가 다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하고 혹여나 혹시 이번에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풀이하는 것 그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계속 접해서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2022년 4월 2일 날 이렇게 치러진 이런 문제도 그 제가 올려드리는 우리 그 재배학개론에 올려져 있는 그 공지사항에 있거든요. 문제와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 전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풀었던 실전 감각 기르기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문제풀이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오늘 문제 같이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